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상가의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서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주장이 야권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행 측은 특혜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지점장이 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출 취급 당시에 RTI가 미달 시에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이 특혜 대출 논란, 그러니까 핵심 쟁점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보면 이제 지금 김의겸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상가 건물이 네. 제대로 이제 대출 요건에 부합할 정도로 제대로 그 영업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부풀려진 것인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준이 좀 더 제대로 부합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예. 금융당국에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크게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양쪽의 입장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일단 이 건물 안에 있는 상가수가 4개에 불과한데 이걸 10개로 부풀려서 대출 한도를 높였다. 지금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권에서 제기한 주장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에 상가 3개, 네. 2층에 1개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가 가능한 상가가 4곳이다라고 대장상엔 보이는데 국민은행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임대 가능한 상가수가 10개로 되어 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실제 임대료보다 많이 확대돼서 네. 증액돼서 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임대료를 크게 늘린 이유는 RTI라는 그 적용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지를 기준을 보기 위해서 네. 임대료가 이자보다 1.5배는 넘어야 된다라는 예. 금감원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네. 당시에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공고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1.5에 맞추기 위해서 예. 이렇게 상가수를 늘리고 임대료를 늘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은행 측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대출 이제 서류를 만들어질 당시에 건축물 대장에서는 뭐 한 네. 4곳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예. 실제 상가 임대 수득이 나오는 건 있었지만 뭐 지층이라든지 또 옥탑 쪽에 네. 있는 그 사무실 겸 창고로 쓰고 있는 게 한 6개 정도 됐는데 향후 이것도 뭐 고쳐서 쓴다면 네. 상가로 이렇게 임대가 가능하니까 그런 이제 상가 임대 소득까지 감안을 하면 예. 충분히 대출 기준을 이제 충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옥탑방의 상가 3곳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어서 구청에서도 이걸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예, 실제 아마 그 기록에 보면 그 옥탑방에 그 설치된 3개 정도의 사무실 네네. 겸 창고로 쓰고 있던 그 공간은 이 구청에서 이제 불법 증축 건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제 예. 철거를 해라 이런 이제 고지가 내려갔는데 네. 2달 후에 또 그런데 불법 건축물 표시가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통상 그런 이제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출을 이제 받기 위한 기준을 조건을 이제 충족시킨다는 것은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이 상가의 개수도 문제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RTI에 대해서 네. 일단 지금 이 김종석 의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종석 의원 측에서는 이게 10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월 임대료가 525만 원으로 이제 산정이 돼서 네네. 대출이 됐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예. 원래 지금 지금 빌린 금액이 10억 2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상가에서 557만 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을 올려야 이 RTI 규정에 위반하지 않게 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수를 이렇게 부풀려서 임대료도 이렇게 늘린 거 아니냐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은행 측에서는 아니다. 그 건축물 대장 외에 옥탑방과 지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쪼개면 10개가 된다라는 예. 건데 근데 또 옥탑방이 굉장히 좁아요. 그 옥탑방이 네네. 전체가 뭐 지금 10제곱미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3군데로 쪼개면 하나당
한 평이 조금 넘거든요. 어. 그것도 좀 어렵고요. 예. 지하도 임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외부에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가서 1층 내부에서 지하로 가니까 이것도 임대 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이후에 또 국민일보 국민은행 측에서 국민은행 예. 측에서 이제 그 부분 10개 부분은 조금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10개로 쪼개지 않아도 지금 해당 상가에서는 그 정도 상당의 임대료가 나올 수 있다. 네네. 지금도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RTI가 가이드라인이지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가 그것도 없다. 이야기를 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온 게 재작년 11월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 말에 이제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 지금 이 대출을 받은 시기가 작년 8월이에요. 예. 이때는 가이드라인이었고 권고사항이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은행권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이게 25억 상당의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여기에 대출이 10억 정도거든요. 한 40%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이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부의 그 채무 상환 능력까지 네. 고려한다면 이게 그게 이례적인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하면 이 추정 임대료 수입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통상 이제 그 감정하는 사람들이 예. 현장에 나와 실사를 하면 저희도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물이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지 왜냐하면 대출 서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한 4곳 정도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나머지 6군데 사무실 창구가 과연 이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도는 예. 전문적인 그 평가 법인들이 이제 그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상가로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네. 상당히 좀 의아하고요. 통상적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대출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예. 그렇게 뭐 확정된 수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임대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과연 좀 적절했을까 네.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으니까 혹여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는 것이죠. 예, 문제 제기를 한 야권에서도 그렇고 뭐 은행 측이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측에서도 상당히 지금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금감원에서는 특혜 대출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좀 파장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특혜가 인정이 된다면 예. 지금 시민단체에서 뭐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이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감원의 조사가 중요해 보이는데 네. 지금 은행권 측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까 25억 건물에 10억 대출 또 두 사람의 채무상환 능력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중요한 거는 4개짜리를 10개로 늘린 부분은 우리가 좀 의아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임대료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보증금도 늘어난다. 네. 그러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에서 우리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은 제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경매에 들어가면은 임차인들이 우선순위로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네네. 은행은 뒤로 밀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증금을 제하는데 4개의 경우에는 8,800만 원 정도를 대출 가능한 금액에서 제하지만 네. 10개인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이 제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일부러 우리가 10개로 늘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부 감정 평가서에 의해서 그대로 이렇게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는 무조건 4개에서 10개로 늘린 것만으로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다. 예. 특혜 대출이라고 보기에 단정 짓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금감원의 감사 조사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